아니, SSD 발열을 이렇게 잡는다고?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남 당구입니다. 스타일 변화를 위해 펌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SSD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필요할 만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M.SSD, 작지만 용량은 많고 속도는 빠르다는 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하지만 그만큼 발열에 있어서는 취약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외장 SSD를 사용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준비한 테스트, 발열을 정말 잘 잡을 것 같아 보이는 PC용 4종 SSD 쿨러를 메인보드가 아닌 이 작은 외장 케이스에 연결해봤습니다. 조금만 사용하더라도 발열로 뻗어버렸던 썬더볼트 4 M.SSD 외장 케이스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테스트에 구매한 외장 케이스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수피 E2 모델이 그렇습니다. 구매한 가격은 78,000원으로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제품 중에서는 저렴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열은 써멀패드와 함께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 상판 커버만을 통해 관리되는 모델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SSD는 시게이트에서 출시한 PCI Gen5 기반 파이어포다 540 1TB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조합으로 발열 관리가 되긴 하는 걸까? 첫 번째 테스트는 써멀패드 및 상판 커버 없이 SSD 자체만 사용했을 때 발열을 체크해봤습니다. 크리스타 마크를 테스트하는 동안 온도 변화를 측정해 봤는데요. 36도에서 시작된 온도는 최대 8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읽기 구간에서는 67도 방어를 보여줬지만 쓰기 테스트가 시작되면서 최대 20도까지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상판 방열판을 사용하면 온도는 어느 정도 잡힐까요? 기본 방열판을 사용한 결과 읽기 및 쓰기에 이르기까지 최대 67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방열판 없이 사용할 때와 쓰기에서 최대 20도 정도 차이를 보인다고 할까요? 방열판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온도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PC용 SSD 쿨러를 연결하면 발열은 어디까지 될까요? 첫 번째, 19,000원에 판매 중인 지우샥 M2 쿨러를 연결해봤습니다. 참고로 외장 SSD에는 쿨러를 위한 별도 전원 공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USB 2 4핀 케이블을 추가로 구매해줬습니다. 그럼 이처럼 외장 SSD를 사용하면서도 쿨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테스트와 동일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처음 32도에서 시작된 온도는 읽기 테스트 구간 최대 42도, 쓰기에서는 최대 46도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기본 방열판과 비교하면 최대 온도 기준 약 20도 정도를 더 낮출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쿨러는 서멀라이트사의 HR10 쿨러를 사용해봤습니다. 참고로 4가지 쿨러 중 3만원 초반대로 가격이 가장 높은 제품인데요. 중앙에 30mm 쿨링팬과 4개의 5mm 히트파이프 및 타워형 히트싱크로 설계된 모델입니다. 해당 제품을 테스트해본 결과 읽기 구간에서는 39도, 쓰기 구간에서 역시 41도로 전반적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이름값 하는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이즈도 이 정도면 콤팩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 번째 쿨러는 존슨보 M.2 10 제품을 사용해봤습니다. 해당 모델을 사용 동일한 테스트를 진행해본 결과 읽기 구간에서는 41도, 쓰기 구간에서도 42도 정도로 역시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가격은 27,000원대로 서멀라이트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서멀라이트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는 마치 CPU 쿨러처럼 보이는 서멀라이트사의 H2 프로 모델을 사용해봤습니다. 두 개의 6mm 히트파이프와 27개로 구성된 타워 라디에이터 구조, 거기에 60mm 사이즈의 쿨링팬의 조합으로 제작된 모델인데요. 동일 테스트를 진행해본 결과 읽기 구간에서는 최대 32도, 쓰기 영역에서도 32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일부 34도를 찍는 구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발열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4가지 쿨러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성능이라고 할까요? 32도에서 시작된 온도가 32도에서 끝났으니까 말이죠. 다만 휴대성에 있어서는 가장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라데온 더티 테스트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쓰는 과정에서 부하로 인한 속도 저하가 있는지 테스트해봤습니다. 기본 방열판을 사용한 경우 88.7%에서 속도는 1100에서 1200 속도를 보였지만 88.6%부터는 700으로 속도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81.7% 구간에서는 속도가 10분의 1 이하인 89MB/s로 거의 HDD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온도는 33도를 시작했지만 87도까지 올라 디스크, 경고 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기본 방열판으로는 장시간 대용량의 파일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쿨러 지우샥 M2 쿨러를 연결해 동일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결과 88.8%까지는
1100에서 1200 사이의 속도를 보여줬지만 88.7%부터는 700MB/s로 속도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기본 방열판 테스트와 달리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속도 저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도는 최대 6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존슨보 M.2 10 쿨러 사용 부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88.6%까지는 동일하게 1100에서 1200 사이 속도를 보여줬다면 88.5% 구간부터는 700에서 800 사이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온도는 최대 5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썸머라이트사의 HR10 쿨러를 사용 동일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역시나 88.6%까지는 1100에서 1200 사이 속도를 보여줬다면 88.5% 구간부터는 700에서 800 사이로 속도가 내려갔습니다. 최대 온도는 50도로 준수한 쿨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쿨러만큼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썸머라이트사의 H2 프로를 사용 동일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그 결과 88.8% 구간까지는 1100에서 1200 속도를 88.7% 구간부터는 700에서 800 사이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최대 온도는 42도로 가장 높은 발열 관리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보면 발열 관리는 썸머라이트사의 H2 프로 쿨러를 장착했을 때가 가장 좋았지만 속도를 놓고 보면 외장 쿨러를 사용한 4가지 테스트에서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장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발열 관리가 가장 좋은 쿨러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휴대성까지 고려하면 부담 없는 사이즈에서 고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외장 SSD 케이스라 하더라도 발열 관리가 안 된다면 제 성능을 내기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반대로 저렴한 외장 SSD 케이스라 하더라도 이처럼 쿨러만 추가해 준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물론 외장 SSD 제품 자체가 외부에 들고 휴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PC용 쿨러를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저에게 장소만 변경될 뿐 거의 붙박이로 연결해 사용하는 외장형 SSD라면 데스크탑 M.2 쿨러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였는데요. 특히나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Gshocks M2 정도만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발열 관리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발열 관리, PC용 쿨러를 달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패션일단부터가 가전제품까지 그 선택은 언제나 완벽해. 실패한 적이 없어 믿고 맡길 수 있어.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구세주.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영웅. 그의 선택은 언제나 옳아. 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네.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구세주.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 돼. 줘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